네, 김정은 정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이번 당대회. 자, 관전 포인트가 무엇일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어떤 행사입니까? 예, 뭐 우리 일반 국가, 보통 국가들 보면은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여당 경우에 전당대회와 같은 그런 형식을 일단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나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일반 보통 국가의 전당대회는 또 다른 것이 사실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 공산 체제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모든 그 정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 지도해 나가는 그 기관이 당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당 행사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당 행사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뭐 일정한 그 소수가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이 집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당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일정한 업적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배 이런 것도 또 밝히고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당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새로 구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당 규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새로 또 바꾼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 당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국가에서 뭐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어떤 그 법 집행이라든가 또 법률 제정, 뭐 이런 그 다음에 인사, 뭐 이런 것을 동시에 함께하는 그런 그 대규모 행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네. 뭐 형식적으로는 확보를 하는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이번 경우는 특히 김정은이가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 5년 동안에 양 5년 이전에 2011년이 되겠죠. 그때는 형식상으로 최고 지도자로 등극했다 이래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 이제 5년에 걸쳐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업적을 성공리에 했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만방에 이것을 밝히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그 최고 지도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김정은의 위상은 바뀌게 되나요? 어떻게 지금 뭐 김정은 제1위원장 공식적인 직함은 그렇습니다만 그게 좀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제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일 때까지 이제 총비서였는데 그 제1비서라는 과도기적 직책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제 동굴아파, 뭐 헝가리나 알바니아나 비교적 그 유일적 집중제가 좀 부족한 그런 나라에서 그냥 집단 지도 체제의 여러 비서 중 1비서다 이렇게 쓰던 저런 명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김정은에게 집중된 권력에 비하면 대단히 좀 낮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7차 당대회는 김정일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더 높이 세우는 말하자면 유일적 용도를 더 강화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제1자는 떼버리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이것은 이제 66년 전까지 노동당은 위원장제였다가 66년부터 비서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위원장이나 혹은 또 뭐 김일성,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총비서 이것도 워낙 북한 인민들에게 고정으로 각인돼 있으니까 그 자리가 이제 높아 보이니까 그 자리를 뭐 김정일에게 용언한 총비서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건 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준 그 제도적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전체 화면으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물론 지금 이 화면은 오늘 화면은 아닙니다. 그 전에 다른 대회 때인데요. 저렇게 이제 주석단에도 사람이 있고 객석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저 객석에 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 노동당 대표들이죠. 각 지역에서 올라온. 그렇죠. 당, 군, 정에서 전국 북한 각지에서 뽑혀 올라온 3,200명의 대표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주로 군인들이 많은데 그만큼 군인들을 저렇게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군인들을 많이 뽑았고 그다음에 뭐 사회, 뭐 경제, 문화 분야에서 대표들이 이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저 사람들은 당 대표인데 좀 1층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정 대표라고 볼 수 있고 또 2층 구석에 앉은 사람들은 이제 업조보로서 또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당 중앙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총비서를 선출할 때 이제 뭐 손을 들었다 당원증을 보여주죠. 네, 당원증을 들었다. 대표증입니다. 대표증을 들었다 놨다 하고 예. 저렇게 이제 소위 그 당 주권을 저기서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김정은이 연설을 오늘 합니다. 저게
이른바 무슨 총화라고요? 무슨 사업 총화입니다. 사업 예. 총화 보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대회인데 예. 이번엔 이제 36년 만에 하는 거니까 36년 동안에 소위 조선노동당이 걸어온 업적을 저기서 이제 총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설명을 쭉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를. 그렇죠. 그게 뭐 연설 시간이 지난 36년 전에는 5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꽤 깁니까? 그렇죠. 이제 저 5차당 대회 때 70년 5차당 대회 때 김일성이 5시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은 안 잡히지만 한두 시간 하고는 또 들어가서 주사도 좀 맞고 나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이제 그때만 해도 뭔가 당의 룰에 따르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지금 김정은의 체력이나 저런 걸 볼 때 5시간은 도저히 아마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90분 내지 2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또 실제 성과도 없고 그때만 해도 김일성이가 뭐 나열할 수 있는 성과들이 좀 있었지만 현재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한 2시간 이내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거 듣고 있으면 졸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이제 사전 말하자면 이 리허설을 다 하는데 절대 졸거나 지난번 뭐 저 중대장 정치도원 대회가 군인들이 졸았다가 김정은한테 불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지금도 이 일일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이게 카메라 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졸음 방지 뭐 사탕까지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하고 이제 주석단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제 권력 구조, 앞으로의 북한 권력을 끌어갈 사람들을 또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 변화가 그런데 예상됩니까? 이번에 그 권력 구조에서 주석단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일단은 그 당 조직의 중요한 인사가 되겠죠. 예. 그 중에서도 지금 그 김정은이가 처음에 소위 그 대장 칭호를 받을 때 동시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고모인 김경희, 그 다음에 이제 김경옥이라고 있습니다. 예. 김경옥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 같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동시에 이번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했을 때 아마 두 사람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젊은 층들이 이 주석단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새로운 청년, 예, 청년층,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도 뭐 40대, 50대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예. 신진 세대 교체가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것일까요? 이번에 그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진 계층들이 많이 올라올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체제 자체는 어디까지나 세습 체제입니다. 이 세습 체제의 경우는 기존의 김정일 아버지 때와는 그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것을 연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그 시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허. 그래야 세습 체제의 정통성 자체가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크게 이 주석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항상 이런 대회가 있는 것은 말이죠. 예. 이제까지 있어 왔던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까지 나왔는 사람들을 뭐 대규모 바꿔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 당 대회가 열릴 때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그 뭐 혜택이 돌아가겠죠. 뭐 TV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6차 당대회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로는 이제 쌀밥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주민들에게 이밥과 고깃국을 먹이지 못하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라고 했던 게 김일성 당시 주석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이밥과 고깃국 충분히 먹일 만한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절반 정도 다운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밥은커녕 지금 옥수수밥도 못 먹는 상황이 됐으니까 원래 저 이 흰쌀밥의 고깃국은 사실상 너무 북한 사회주의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유토피아였거든요. 예.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못 먹으면 당대회를 하지 말라 이런 김일성의 말도 중요하겠지만은 당대회라는 게 뭔가 업적을 총화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게 노선을 내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세습 체제다 보니까 예. 당대회를 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지금 뭐 군인들한테 저 뭐 소고기도 내려가고 생선도 지금 뭐 이른바 하사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내려가는 건데요. 저 때는 이제 설명절 때고요. 저런 이제 제품들이 주로 이제 내려가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를 쇄신 차원에서
어떤 식의 어떤 회유책을 쓸까요? 이번에 뭐 대표 이제 당 대표로 올라온 이제 한 3,200여 명에게는 이제 평면 TV 이렇게 얇은 거 말입니다. 그걸 네. 다 하나씩 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이런 두꺼운 칼라 텔레비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씩 다 주고 뭐 새로운 LED TV라는 거요. 그렇죠. 그걸 예.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인민들에게까지 이번에 이제 테레비를 한 대씩 다 준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조건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 테레비를 뭐 회수해 갔다 이런 소리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상징적으로 전체 인민들에게 테레비를 한 대씩 준다. 이런 것은 상당히 김정은이 어떤 선심 정치에서 좀 파격적이다. 북한 주민들은 테레비 한 대 가지는 게 소망이니까, 물론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집도 들어 있지만 못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하나 줄 때 김정은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다른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건 핵실험과 미사일입니다. 핵과 경제 뭐 병진 노선 이렇게 가는 건데, 핵 병진 노선에 핵실험을 당초는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핵실험을 결국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리포트를 미리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김세호 기자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그 핵실험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결국 당대회 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호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당장 5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경제 여건이 악화한 데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실험을 주저하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등 서방뿐만 아니라 북한과 오랜 우호 관계를 지닌 나라들의 입장이 최근 들어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지난달 중국, 러시아 등이 주축이 된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 시카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문서를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북한과 오랫동안 군사 협력 관계를 이어온 이란 역시 박근혜 대통령 방문 때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그 대북 강경 메시지가 전달되고 7차 당대에서 김정은 시대 선포 후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당분간 핵실험을 유보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핵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한 만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도와 주변국 정세를 봐가며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 기간은 반드시 3년 만에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김정은이 김정일과 김일성보다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당대회 이후라도 언제든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5차 핵실험이 당대회 이전에 하겠다라는 위협을 했는데 핵실험은 지금 없었거든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했다면 왜 안 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 계속 이래 해설을 하면서 예. 처음부터 예. 핵실험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좀 부각시킨 측면은 소위 그 풍계리 주변에 여러 가지 그 핵 활동과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졌다고 해서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바로 김정은이가 소위 그 핵탄두와 관련된 이런 폭발 시험 이것을 하라고 했던 그 얘기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특히 그 당 대회 이전에 할 가능성이 있다. 당을 어떤 그런 축포 형식의 그래 할 것이다. 명분상으로 이래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그 보면 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런 측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13년에도 예. 이 풍계리 주변에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그 핵실험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 당시에 곧 핵실험을 한다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나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북한은 이런 어떤 일종의 핵실험 활동을 하는 사실 위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그 기만 전술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당대회 이전에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이든 뭐든 직접 그 대화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미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핵실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던지면서 넌지시 대화를 어떤 의미에서 압박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이 핵 활동을 보였습니다. 예. 바로 그게 바로 뭐냐, 자기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핵실험을 한다는 어떤 위협 차원에서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당대회 이전에 말이죠. 핵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죠. 중국도 있고 오히려 이번에 당대회 이전에 핵실험을 할 경우에 중국이 아마 앞장서서 대북 제재라든가 보다 더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에 나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 그 36년 만에 열리는 이 당대회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그 무색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래 등등으로 봤을 때 풍계리 주변에 그런 핵 활동이 있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예. 그것을 핵 실험을 할 거다는 증거로 보는 것은 좀 우리가 오히려 저쪽에 기만 전술에 좀 그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주요 행사를 생중계했는데요. 이번 노동당 대회는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동당 대회는 생중계를 하지 않고 아마 지금 다른 화면을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전에는 생중계 여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노동당 대회를 한다라는 예고 방송은 있었습니다. 8시 반에 당대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9시 반에 시작이 된 북한 시각으로는 9시죠. 9시에 시작이 된 당대회는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북한 시각으로 10시에 김정은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생중계를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왜 내보내지 않을까요? 글쎄 아마 지금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까지 평양에 불러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그 개막식 모습이 이제 외국 대표들이 좀 많이 와야 지난 6차 당대회 때는 뭐 대통령급이 2명에다가 중국의 이선년 부주석이 왔고 그 사람들이 주석단에 쫙 나와야만 그 좀 노동당 대회가 폼이 나는데 주석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외국 대표가 뭐 거의 없다든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가 왔다든지 이럴 경우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측면이 있고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시 반쯤 돼서 아마 김정은이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하면 그것을 생방송으로 진행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나 또 우리 더 보태보면은 예. 만약에 이것을 생중계를 하지 않고 녹화를 한다면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가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예. 뭐 그럼 왜 했을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김정은 자체 최고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김정은 자체의 그 안전을 좀 의식할 가능성이 어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정한 시간에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이런 그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전에 이 최고 지도자의 어떤 동선이랄까 예. 이것이 사실 그 사전에 밝혀지는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했을 때 김정은 자체의 그 안전이라든가 신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정은 자체가 총화 보고를 하더라도 몇 시에 언제 정확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하는 것을 노출 안 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배려랄까 그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와 비교를 하면 김정일은 뭐 중국에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느 기차를 타고 가는지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알려지고 그랬는데 물론 김정은이 중국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만 뭐 이런 주요 행사 때 벌써 우리 보도 매체를 통해서 10시 반에 연설할 예정이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그전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전 세계 앞에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확한 시간에 예, 정확한 시간에 그런 그쪽 측면에서 위험한 짓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최근에 이래 보시면은 김정은 자체가 현지 지도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인 활동 아하. 자체를 그만큼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물론 뭐 그런 가능성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대북 제재 자체가 굉장히 그 강경하게 이행되고 있고 이러한 예. 엄중한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최고 지도자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 동선 자체가 쉽게 드러나는 것을 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7차 당대회는 사실 다른 해외 언론 매체 또 우리 남측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점이 많습니다. 언제 하는지, 몇 시에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지금 4.25 문화회관에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한다. 그럼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거고요. 3,000명이 모인다. 어떻게 한다.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7차 당대회 관전 포인트 지금 뭐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만 그중에 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 새 직위 받을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핵심 측근, 그다음에 핵 보유국 선언할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지금 됐습니다. 자, 핵심 측근 얘기만 나눠보도록 하죠. 김여정의 부상 또는 뭐 다른 김영남은 이제 완전 이제 뭐 고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핵심 측근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일은 이제 80년 6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상무위원 제도가 없었다가 이제 그때 상무위원을 만들면서 그때 김일성, 뭐 오진우,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무위원이 됐는데 예. 이번에 지금 상무위원이 그 제도가 남아 있으면서 현재 상무위원은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이게 원래 5인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항상 기수로 홀수로 하기 때문에 이 3명에 2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어 있단 말이죠. 예. 이번에 과연 누가 여기서 김영남 정도는 물러날 수 있고 황병서, 김정은이 나오면 과연 이 세 사람을 누구로 벗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용해가 올라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예. 그다음엔 뭐 지금 예상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정치국 상무위원 그다음에 이제 정치국 위원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적하신 그 김여정 지금 예. 28세 아닙니까? 예. 아마 김기남 선전 비서가 물러난다면 김여정이 선전 비서까지 뛰어오르면서 정치국에까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하. 청년 중시니까 김정은, 김여정 다 청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뭐 지금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라든지 조영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또 이일남 근로단체부장 이런 40, 50대 세대들이 이제 확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당을 젊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당이 뭔가 미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세대 교체를 크게 단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